네, 재밌습니다.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5부까지 오셨고요.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스윙쌤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 5부 강의까지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남들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의지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 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막 결심하지 않습니까? 살도 빼고요, 뭐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영어도 좀 배우고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막 결심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뭐야? 한 1월 중순만 돼도 수많은 결심들이 박살이 납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근데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것이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은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끝까지 가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부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끝까지 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성적 혹시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은 아주 또 드라마틱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해설 강의에서요, 많은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는 뭐 마음에 드신다면은 저랑 같이 뭐 수능 특강이나 다른 강의를 함께 하셔도 되지만, 저는 뭐 그 강의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어는 요거 딱 들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저는 이제 현역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N수생이라고 해도 뭐 제 강의를 처음 보시거나 이런다면은 반드시 참고가 되실 텐데요. 현역 기준으로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장 삽입 38번, 39번입니다.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 문제 있잖아요. 얘네들 어때요? 얘네들이 이제 배점이 5점이죠.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해서 5점인데 얘네 어떤 거 같아요? 참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빈칸 같은 거보다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맞아요. 이 지문의 수준은 좀 쉽습니다. 쓰여있는 어휘라던가 소재라던가 문장 길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빈칸보다 쉬워요. 근데 오답률만 따지면 얘는 반드시 5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부에서 했던 여러분들 그 36번, 7번 순서 ABC 있죠? 이것도 진짜 짜증나게 많이 틀리잖아요. 이 순서 삽입 얘네들이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요.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틀릴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문이 쉽다며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왜 틀리는 거죠?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스포츠로 따져도 저 상대편이 되게 딱 봐도 못하게 생겼거든. 뭐 농구든 축구든 뭐 테니스든 뭐든 딱 봐도 나보다 훨씬 못하게 생겼어. 근데 해보니까 내가 계속 지는 거야. 열받죠.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푸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요, 해석된다고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요, 이제 한 번씩 문제를 검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풀어요. 이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도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어떤 글에서요, 한 문장을 뺀 겁니다. 얘를 뺐어. 근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뺀 걸까요? 그냥 그럴듯한 거 아무거나 빼면 큰일 나죠. 이런 식이에요. 글을 읽어 나가다가, 자, 봐봐요. 여기서 however 하면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요 문장의 내용은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를 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읽어 나가다가 얘 다음에는 또 위의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 경계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this 막 이래요. this 이런 대명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얘도 뺄 수가 있죠. 얘를 기준으로 또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왜? this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뺀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근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연대라고 한번 표현해볼까요? 연대. 연결사 대명사입니다. 딴 거 생각하셨다면은 죄송하고요. 연결사 대명사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however 같은 것들을 연결사라고 하죠. 뭐 however이라던가 but이라던가 그리고 뭐 rather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instead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사는 뭐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앞에 있는 거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대명사는요. this 같은 게 바로 쓰일 때도 있고요. 당연하지만 뒤에 명사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뭐 this habit, 이 습관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에 걸 받아준 거지 않습니까? 대명사들도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이런 걸로 출제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안 통하는 약간의 내용적인 근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1년에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출제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출제할 때 사람들은 연결사, 대명사 근거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푸실 때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찾고. 그러니까 틀리죠.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려. 근데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몰라. 왜 틀렸어요? 근거를 안 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 실전 갈게요. 여기서 먼저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주어진 문장, 하나 빼놓은 문장에서요. 연결사 하나, 대명사, 연대,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바로 있잖아, 여기. but 있잖아요. but, 그러나. 그러나나 however 요런 애들이 있으면은 진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게요. 왜냐하면 저런 역접이 있다라는 소리는 이 글이 내용이 절반으로 뚝 잘라진다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but 하면서 들어가니까 자 위에서는 떡볶이는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러다가 but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얘기하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그 문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내용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좀 쉽죠. 그래서 지금 2점짜리 문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ut을 보셨다면 또는 however 같은 역접을 보셨다면 비슷한 애들 또 있죠. 뭐 in contrast라든가 on the contrary 이런 역접을 보셨다면 밑에서도 글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를 느껴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해석이 조금 어렵죠? 좀 어려워요. 하지만요, 많은 신호들은요, as they ar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whatever means.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means가 수단이죠.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이 되면서 go through는 겪답니다. experience, 경험하다 이 뜻이거든요. 겪어요.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대시 수식을 하면서 make, 만듭니다. 걔네들이 뭐 누구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많은 신호들을 받아주는 거고요. 그 신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either A or B네요. 둘 중 하나라는 패턴이고요. more elaborate, 더 정교하거나 elaborate, 정교한 아니면은 simply different, 단지 좀 다른 것으로 단순하게 다른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저 신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얘네가 뭐 세대 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 뭐 정교해지고 좀 달라지고 뭐 그러는구나. 뭐 정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믿어야지. 역접이 있으니까 밑에 분명히 끊어질 것이다. 그거 믿고 갑니다. 밑에서 끊어지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기 요기에서 흐름이 끊어지는지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Many of the ritualized displays performed by animals까지가 한번 끊을게요. 요 지금 performed가 동사가 아니죠.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동물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많은 ritual이 의례, 의식 이런 뜻이고요. 의례화된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의례화됐다는 말이 우리말이 되게 어렵죠. 의례를 말하는 건데 의례화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거의 뭐 정해진 방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ritualized, 영어가 쉽네. ritualiz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이요. 수행을 하는데 되게 반복적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은요. look 이렇게 보입니다. so that 보이십니까? so that 너무나도 뭐뭐해서 이런 so that이죠. 너무나도 bizarre to us.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기이하게 보여가지고요. we wonder. 우리 인간들이 궁금해. 어떻게 그런 애들이 came about 생겨나게 됐을까?
여기서 이제 they가 가리킨 것은 그 동물들이 보여주는 의뢰화된 표현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거를 발달시켰지? 그런 걸 뭐 궁금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동물 얘기네요, 동물. 동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뢰화된 표현 같은 경우가 되게 신기하다. 저런 거 어떻게 생겨났지?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ost of the various forms of signaling that are used by different species of animals까지가 한번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수식인데요. 다른 종들이죠. 동물들의 다른 종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신호의 다양한 형태의 대부분은요. have not arisen. arisen 하면은 arise, 생겨나다, 생기다에서 나온 피피꼴이고요. 생긴 게 아닙니다. fresh,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짠 하고 이렇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각각의 그 분리된 종들에서요. 그러니까 종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얘네들이 보여주는 어떤 신호가 A, B, C 이런 식으로 다르다면 그게 걔네들 각각의 종에게서 짠, 짠, 짠 A, B, C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게 아니래요. 오케이, 내용 좀 따라가 볼게요. 그럼 뭔데요? As one species evolves into another, 한 종이요 다른 종으로 evolve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물하면 진화지. 진화하는 겁니다.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면서요. Particular forms of signaling, 특정한 신호의 형태가요. may be passed on,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owing to가 뭡니까? 뭐뭐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due to도 같은 표현이고요. because of가 제일 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뭐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는 맨날 나와요. 뭐 때문에요? The effect of both genes and learning or experience. 뭐 때문에? 이 유전자입니까?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학습이라던가 경험 같은 것들. 근데 요것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거는 타고난 요인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약간 환경적 요인을 말하는 거죠. 후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든 후천적인 거든 그 둘 다의 영향 때문에 전달된대. 그 신호의 형태가요. 전달된대요. 전달되는 거구나. 전달. 그 각각의 종들에서 어떤 신호 같은 게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물려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물려받았어. 자, 그 다음에요. Some signals, 몇몇 신호들은요, have significance,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any species, 많은 종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그래가지고는 remain much the same, 거의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Over generations, 세대를 거쳐가지고요. 그리고 in a number of, a number of는 many랑 같은 말이에요. 많은 종들에서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할 때 또 나오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The number of라는 애가 있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고요. A number of는 많은 이런 겁니다. 완전 달라요. 얘 때문에 완전 달라요. 많은 종들에게서 이게 지금 되게 똑같대. 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대요. 딴 애들보다. 그래서 많은 종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많은 종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수의 종들에게서 세대를 거쳐서도 계속해서 그 신호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맞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4번 다음 얘기 잘 볼게요. 어떤 신호들은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가볼게요. 만약에요. 우리가 examine하다. examine 단어가 좀 어렵죠. 조사하는 겁니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Related species, 관련된 종들을 면밀히 조사하잖아요. 자, 이런 종들을 면밀히 조사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we can often see,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Slight variations,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대요. 차이요? 차이를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게 소재가 어렵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금 4번 자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은 좀 우리가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따지면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구별 못한 사람은 없죠. 짜장면 먹다가 짬뽕으로 넘어가면은 대본에 뭔가 바뀌었네 라고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 자리는 이게 소재가 어렵고 해석이 어려우니까 지금 음식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됐어.
두 음식이 있는데 얘도 뭔지 잘 모르고 얘도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두 개 지금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4번 앞에 거 다시 봐요. 똑같다 그랬죠. 어떤 신호들은 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남아있고요. 많은 종들에게서도 much the same. 키워드가 same입니다. same. 4번 앞에서는 굉장히 똑같다고 했어요. 그게 세대간이건 많은 종들에게서건 똑같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잘 조사해보면 뭐가 있다고요? 차이를 볼 수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 놓고 아무 연결사도 없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반대말이잖아요. 같다와 다르다는. 근데 떡볶이는 맛있어요. 떡볶이는 맛없어요. 이런 거야. 똑같아요. 달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적어도 다른 말을 하고 싶으면은 역접을 해야죠. 그 역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얘 4번 너무 말 되나 볼까요? 자, 똑같다 그랬죠. 근데 있잖아요. 이 많은 신호들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야 뭐 뭔 수단이든지 간에 이게 계속 세대 간에 계속되면은, 봐봐. 변한다 그러잖아. 변화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달라진다라는 소리잖아요. 달라져.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은 다르다.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똑같아요. 근데요, 이게 시간 지나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다른데요? 얘네, 우리가요, 좀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표현에서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piece together 하면은 조각을 모으듯이 다 같이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explanation, 설명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For the spread of this display across species. 그 종 간에 이 종을 가로질러가지고 표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설명을 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더라. 뭐,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솔직히 어렵게 푸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한 문제를 풀었냐면은 이게 오답률 거의 1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여러분들 2점짜리지만 진짜로 어렵게 풀었을 겁니다. 4번을 맞췄다 하더라도 감으로 맞춘 건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의 마음을 딱 마지막으로 떠올려보고 넘어갈게요. 글을 읽어요. 오케이, 뭐 어떤 동물들의 시그널에 대한 글이구나. 가다가 그래, 그 시그널이 되게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이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변하는구나. 그래서 변해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는구나. 요 역접 있는 얘 빼면은 되겠네. 벗을 보면서 빼신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요, 몇몇의 그 굉장히 그 어떤 정교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may have begun, 이거 사실 마무리는 그 문제랑 별 상관없는데 시작이 됐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같은 행동 패턴의 아주 단순한 버전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걔네가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해집니다. 뭐함에 따라 걔네가 발달하고요, 전달되는 거죠, 세대 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패턴이었는데 이제 가면서 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9번, 3점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얘기요. 38번이 더 어렵지 않았어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글이 좀 이해가 잘 되죠. 아무래도 여기 좀 뭐랄까 그 교실 상황에 대한 얘기라서요. 우리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더 잘 됐는데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뭐 2점이든 3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근거를 잡아서 풀 겁니다. 먼저 여기서 근거 잡아볼게요. 근거 뭐라고요? 연대, 연결사, 대명사 보이십니까? If 만약에 the goal, 목표가요. 이런 겁니다.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겁니다. How best, 어떻게 하면 가장 잘 cover, 다룰 것인가. set은 고정된 거죠. 정해진 거고요. 그런 커리큘럼, 이 교육과정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룰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알아내는 게 목표라면은요. 다시 말해서 field students, 학생들을 채우는 건데 사실 같은 걸로 막 채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 appropriate, 적절해 보이겠네요. 이승 가짜 주어고요. 진짜 주어 여기 있습니다. 뭐가 적절해 보일까? try to maximize, 최대화하는 겁니다. 시간을 최대화하는 거고요. on task, 과업에 내가 매달리는 그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assign이 부여하다거든요. 숙제 같은 거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없네, 근거가.
연결사 대명사 있어요? 자, 다시 봐봐. 연결사 없고 앞에서 뭔가 받은 것 같은 this나 this나 that이나 those 같은 거 대명사 없죠? 없어. 그래서 이게 3점짜리야. 소재로 따지면은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38번이 더 어려워요. 39번이 더 쉬워요. 소재로 따지면. 지문의 소재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게 38, 39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어쨌든 39번은 3점짜리입니다. 더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39번이 정말 많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에 근거가 없어. 연대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39번이 됩니다. 요런 경우에 이 문제 지금 제 강의 안 듣고 푸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사실 38번 같은 경우에는 벗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느껴서 역접자리에 넣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은 얘는 그냥 해석해서 푸는 건가 봐. 그러면서 대충 해석해보면서 대충 집어넣거든요. 그러다가 틀리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용만 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근거가 없잖아. 이 근거 없는 거를 전 닫힌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은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3일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은 맛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어때요? 앞뒤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연결사, 대명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그냥 문장이야. 얘도 그렇죠. 자, 이러면은 밑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38번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38번 근거 벗이었죠. 자, 봐봐요. 어떤 문장이 벗으로 시작해. 그러면 이 근거 바탕으로 문장 삽입 문제 내야지 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을 뺄 수가 있죠. 오케이? 그건 당연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앞 문장을 빼도 된다. 얘를 빼도 돼요. 얘를 빼도 그 윗문장이랑 요렇게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벗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근거가 있는 문장을 뺄 수도 있고 그 앞 문장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 문장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다? 단순화시키면 밑에 근거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밑에 거 읽을 때 연결사, 대명사, 뭐 this 같은 거, but 같은 거 이런 거 막 째려보면서 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캐롤 에임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디인이 학장이거든요. 이제 보통 어떤 단과대학의 대학의 학장을 말하는데 College of Education 4대네 4대 사범대 저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범대의 학장인 요분께서는 포인트 많이 나오죠. 지적한다 이겁니다. that 이하를 지적합니다. It isn't that이라는 또 강조 구문을 쓰셨네요. 얘 지금 근데 that이 도대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이거 문법 문제 같은 거 엄청 잘 나올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이거를 what 같은 거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that이냐 what이냐 비교하는데 그 관계에서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 뒤에 거 먼저 가야 돼요. help 도와줘요. children, 아이들이 뭐 하도록 도와줍니까? to learn better, 더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건 바로 뭔지 알아요? 강조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라 이겁니다. 이게 뭔데요? 행동에 있어서의 quantitative changes가 아니래. 근데 얘들아 여기 부정이 붙어 있죠? 아이들이 더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거는 저 양적인 행동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적 행동 변화는 어떤 겁니까? requiring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들어요. spend more time 시간 더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 책 앞에서 그리고 워크시트 같은 거 앞에서요. 워크시트 뭔지 아시죠? 과제하는 그런 숙제 종이 같은 거 그런 데서 더 많은 시간 보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양적인 행동의 변화 그런 걸로는 애들이 더 잘 배우도록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분 학장께서 지적하십니다. rather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도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연결사 근거거든요. rather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앞에 부정의 정서가 있어요. 아니라 그래. 야, 그 짬뽕 진짜 맛없지. 그 진짜 맛없어. rather 오히려 우동이 맛있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rather는 아무데나 못 써요. 앞에 뭔가 부정을 해서 야 떡볶이 너무 맵잖아. 오히려 뭐 다른 게 낫지 않아? 피자가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rather는 부정 다음에 잘 어울리고요. 앞에 부정이 있었죠. 그런 양적인 어떤 변화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뭔데요? 딱 나오죠. 질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방식에서요? Students view themselves. 학생들이요 자기들 자신을 보는 겁니다.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 주어진 task, 과업 관련해 가지고요. 보는 그런 방식이라던가 engage in 하면은 뭐뭐에 참여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respond to 반응하는 거죠. 무엇에? 학습 활동이에요. 그리고 situation,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에서의 중요한 거 요거지. 질적 변화, 이게 딱 봐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양적 변화보다는 양보다 질이잖아요. 교육인데 이거 먹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거라면 양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교육 얘기인데 질적 변화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주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주제도 잡았지만 째려봐야죠. 2번 다음에 연대, 연결사 대명사 나오나 봐봐요. In turn, 그 결과로 these 나오잖아요. 봐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흐름상의 근거가 많은 애들을 일부러 지문의 소재로 쓰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앞에 있었나요?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방금 앞선 2번 앞문장에 있던 내용들은 몽땅 학생들의 무슨 방식에서의 변화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과제를 뭐 바라보는 방식이라던가 학생들이 하면서 학생들이 중심이었죠. 그러니까는 이런 변화와 반응은요, 학생 쪽에서 일어난 변화가 맞거든요. 받아준 내용이 맞아요. 인턴은 그 결과 이런 뜻이고 해서 2번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런 태도와 반응은요, emerge from, 뭐뭐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뭘로부터요? The way가 수식을 받으면서 어떤 방식? 선생님들이 think about, 생각하는 겁니다. 학습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또 그 결과 the ways 어떤 방식? 그 선생님들이 organize, 조직화하는 겁니다. Their classroom, 그들의 어떤 교실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그들의 수업을 조직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부터 이런 학생 쪽에서의 태도라던가 이런 반응들이 생겨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의 태도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또 잘해야, 잘 조직해야 이런 태도나 반응이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벗이 나오죠. 봐봐요. 대도 나오죠. 끝났잖아요. 연결사, 대명사. 그 연대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이 답이 3번이잖아요. 답이 3번이니까 요거 딱 나오는 거 보고서 연결사, 대명사 이런 거 만들어내신 건가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이 다 아는 얘기고요. 강사들은 다 아는데 학생들은 다 모르죠. 그 강사들의 수업을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모를 수가 있고 지금 들으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이건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원래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벗도 있고 대도 있죠. 연결사, 대명사가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 다 충족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도 돼야 되고요. 대시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that's unlikely to have a positive effect. 그것은요, unlikely to 하면은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거 중 하나입니다. 뭐말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on을 빼내도 되게 유명하죠. be likely to 하면은 뭐말 가능성이 높아. on이 붙어서 가능성이 낮아.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가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에요? 이 에임즈라는 학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identify, 파악을 했던 아주 중요한 variables, 변수 이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낮으니까 뭔진 몰라도 대신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안 좋은 거야. 대신 안 좋은 거야. 그럼 그 앞문장 볼게요. 3번 앞문장에 안 좋은 거 나와요? 딱히 안 좋은 거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3번 앞에 안 좋은 거 없어요. 그냥 되게 중립적인 이야기죠. 학생들의 이런 태도와 반응은 선생님들이 잘 조직해야 emerge 하는 것입니다.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안 좋은 얘기 없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얘가 긍정적인 영향이 없대? 잘못된 거죠. 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돼. 안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 목표가 이런 식인 게 아까 읽으실 때도 느끼셨죠?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딱 봐도 어떻게 하면 정해진 교육 과정을 잘 커버할까? 애들을 사실로 채우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이 시대에. 그쵸? 딱 봐도 안 좋은 말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막 숙제 같은 거 막 주면서 애들이 과제에 매달리는 시간만 최대하는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3점짜리인가 싶죠? 벗도 있고 대도 있어서 너무나도 답이 확실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혹시나 제 강의를 처음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그 심리학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실험 중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요.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션을 주죠. 여기로 따지면 어떤 태스크를 주는 겁니다.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래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셉니다. 그때 화면에 고릴라가 가슴을 치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진짜로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화면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릴라 보셨나요? 그랬더니 못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꽤 많이. 고릴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못 봤대요. 왜 못 봤을까요? 다른 데 집중했으니까 못 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진짜 주관적인 거 아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요, 보려고 해야 보여요. 사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자를 때가 됐거든요. 머리 자를 때가 됐어. 아, 이번에 무슨 스타일로 하지? 사람들 머리만 보입니다. 아, 저분이 저런 머리였구나. 아, 저분이 저런 머리였지. 그런 경험 뭐 있으시죠? 가방 사야 될 때는 가방만 보여. 신발 살 때 되면은 신발만 보여.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친구들 신발이 막 보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도요, 연결사 대명사, 연대 딱 입에 붙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보려고 하면 너무 잘 보여.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처럼 얘네가 막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해석하면 그냥 넘어가요. 해석만 하면서 그냥 슥 넘어가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해석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문제 못 풀어요. 고릴라는 저기서 혼자 울고 있는 거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요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4월 모의고사 같은 때 바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나 삽입 많이 틀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EBS에서 내가 만든 시험지 가셔가지고요. 순서 삽입만 오답률 적당하게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문제 딱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좀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은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딱 깨달음 오잖아요. 절대 안 틀려요. 진짜로. 그리고 해석이 좀 안 돼도 이런 근거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수많은 선배들이 증명을 했고,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돈 주고 배울 필요가 원래 없어요. 원래 이런 원리로 출제하는 거고 비싼 돈 주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아마도요. 말이 돼요. 뭐가요? 지금 이승 가짜 주어고요. 뭐가 말이 됩니까? To see education as being less about how much the teacher covers and more about what the students can be helped to discover. 이 교육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being less about이 나고 more about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약간의 같은 패턴인데요. less about은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뭐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커버를 하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커버가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 아니고요. 뭐에 대한 겁니까? What the students can be helped. 발견을 위해서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more time, 시간 더 많이 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 더 많이 내주고요. 이런 것들은 want your thing to bring about that shift. 이 shift 단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죠. 요거는 딱 기억하시기가 좋은 게 진짜 많이 나고요. 그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면 쌍자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바뀌죠. 변화 일어나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shift는 변화예요. 근데요,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막 숙제 많이 내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라는 정도의 뜻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40번으로 가죠. 문장 요약입니다. 문장 요약의 가장 큰 트렌드는 A, B의 단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주제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약되어 있는 문장에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A, B의 단어 모르면 완전 재미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번에 나오는 diversification 몰라. 그럼 그렇다 치고 B번에 있는 예를 들어서 discouraging을 몰라. 그럼 1번이 답인데 1번에 있는 A, B번 다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단어는 계속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 암기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 또 필요한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단어 암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계속 숨 쉬고 끝도 없이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 암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독해라도 맨날 하세요. 어차피 그럼 단어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면은 외워지는 거라서 계속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면은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단어만 알면 됩니다. 주제 잡아볼까요? where. 이 언어라던가 relations, 종교가요, increase, 증가할까요? rapidly, 빠르게요. 어디 주변에 equator, 적도입니다. equator, 적도 주변에요. 적도 주변에 왜 종교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빠르게 이렇게 막 증가할까요? 그리고 왜 is frequently also related to ethnocentrism? 그들의 어떤 빈도가 종종 연결될까요? 무엇이랑? ethnocentrism은요,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 민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까요? 답을 바로 하네요.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요, lies in 놓여 있습니다. The fact 이런 사실에 놓여 있고요. 이런 that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이 나오고요. 왼쪽엔 어떤 명사가 있는데 아무 명사,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못 와요. 사실이나 아이디어라든가 belief,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문장의 완전한 문장의 내용이 쏙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이런 생각, 이런 신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사만 되거든요. 사실은 딱 되죠. 그래서 이제 the fact that 하면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동격 that을 떠올리고요. 문법적으로 what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돼서 문법 문제 내기 굉장히 좋고요. 비교해 주시고 이게 무슨 사실에 놓여 있다고요? pathogen, density. pathogen, 병원균, density, 밀도입니다. 밀도나 밀집도. 병원균이 밀집해 있는 그 정도가요, much higher, 훨씬 더 높대요. 어디에요? in tropics, 열대지방이에요. 뭐보다요? it is in, 그것이 그러하다는 거는 그 병원균 밀도가 그런 것보다도요. 어디서요? 이 temperate climate이나 cold climate, 아주 뭐 온화한 기후라던가 아니면은 한랭 기후 같은 이 열대가 아닌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게 지금 열대 지방에는요, 병원균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곳이 병원균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거래요. 근데 그게 왜 언어랑 종교랑 왜 이게 연결되지? 궁금하죠? 가볼게요. 너가요, 스웨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chances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요, 높은 게 뭐냐면은 어떤 그 500마일 내에 있는 그룹이요, has been exposed,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요게 포인트네. 똑같은 그냥 몇 개의 병원균에 노출됐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나오죠. 흐름 한번 봐주시고요. 너가요, live in the Congo, 콩고가 여기서 뭐야? 이게 열대지. 이런 너가 콩고 같은 열대지방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he group on the other side of the valley, 계곡의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그룹은요, may well have been exposed, 아마도 노출됐을 거라는 겁니다. may well에 그런 말 있어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노출됐을 거야. 병원균인데 with which가 나오면서 솔직히 이런 거는 무조건 문법 문제 나오죠. 딱 이렇게 나오죠. with which 쓸래? which 쓸래?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제가 그래도 좀 어려운 포인트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with which를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법 문제의 진짜 단골 손님 중에 단골 손님이라서 시험 범위에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얘네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주 비교되는 which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너가요 had no prior contact, 이전에 접촉이 없다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with which라는 완전한 문장에는 쓰는 얘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해석하실 때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해석할 때는요. 왜 which가 아니라 with which가 왔냐면 이 which가 지금 가리키는 거는 얘입니다. 선행사. 병원균이죠. 그러면은 이 병원균을 딱 which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with랑 합치면은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넣어봐요. 너가 이전에 뭐랑 그 병원균과 contact, 접촉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병원균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with 다음에 병원균 해야 말 되는 거 느껴져요? 그 병원균이랑 contact, 접촉했던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해석하실 때에는 선행사를 집어넣고요. which에다가 그 다음에 with 의미 더해준 다음에 그렇게 적절하게 해석은 해주시면 되고 문법 문제 나올 때에는 뒷문장이 완전한 게 with which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열대지방은요. 계곡 반대편에 있는 그 집단은 내가 노출됐던 병원균 말고 완전 또 새로운 병원균, 그런 병원균을 갖고 있을 거란 겁니다. 자, 이게 건강 관련해서는 뭔 문제입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이면이라고 그러죠. 이면. 면역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미 같은 병원균을 겪어봤다면은 거기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새로운 거는 또 나에게 위협적인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요. Humans in the tropics, 그 방금 나왔던 콩고처럼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learned, 알게 된 거죠. 대대로 알게 됐어. When, 뭐 했을 때. 그들이요, interacted with, 상호작용한 겁니다. 다른 그룹들이랑 상호작용했을 때 그들은요, tended to, 무슨 경향이 있었어? Get sick, 아팠던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아프게 되는 거야, get sick, 아프게 되는 겁니다. So, 그래서요. They would have stopped. 그들은 멈췄습니다. Doing it. Doing it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그룹이랑 집단이랑 상호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쟤네들 병원균 나랑 다른 거 있을 텐데 나 감염될 텐데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과학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프리하면 이전인데 과학 이전의 시대입니다. 뭐 이제 항생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됐을 시대일 텐데 it was logical. it은 가짜고요. 무언가가 logical, 논리적이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요게요. Blame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을 탓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들의 질병에 대해서요. 자기들 질병 걸린 거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병원균을 나한테 옮겨서 그 새로운 겪어보지 못했던 병원균을 옮겨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탓하는 게 논리적이었고요. Therefore, 따라서 그들을 dislike, 싫어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dislike and fear, 그런 어떤 혐오와 두려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말하는 거죠. 그것은요, kept, 유지했어요. neighbors, 그 이웃들을 apart, 떨어진 채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apart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once you don't interact with others anymore, 뭐 했을 때, 너가요,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게 됐을 때, your languages and religions, 너의 언어와 종교는 naturally, 자연적으로 divides as well, 또한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네. 맞죠? 우리가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이게 이웃들이 있는데 서로 이웃 간에 병원균 옮을까봐, 아플까봐 상호작용 안 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지내니까 언어라든가 종교 면에서는 자기들 것만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다양한 게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언어와 종교가 여기 왜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지? 이런 이유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도 발달이 됐겠죠. 교류를 안 하니까 타문화를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다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것들이 발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해 볼 건데 이 요약된 문장이 또 좀 어려운 거 아시죠? 이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까는 문법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높은 병원균의 밀집도는요, can contribute to. contribut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게 좋은 게 나올 때에는 기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원인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에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봤더니 별로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언어와 종교가 근데 잘 모르겠어. 사실 답은 1번이거든요. diversif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양화하는 거고요. 그걸 명사로 만들어서 diversification 하면은 다양화를 말하는 건데 언어와 종교가 다양한 게
그 딱히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상호작용 못하게 한다니까 그것도 딱히 좋은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좀 중립적인 얘기 같은데 이제 그냥 원인 제공으로 갈게요. 언어와 종교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것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익스팅션은 뭡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동물 같은 종들은 멸종되는 걸 말하고요. 유니피케이션은요,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하는 거. 이건 정반대라서 아예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얘도 말이 안 되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다각화를 시켰나요? 다양화를 시켰나요? 사람들의 상호작용, 그들의 이웃하는 집단과 상호작용 했다 안 했다? 못하게 한 거잖아요. discouraging, 못하게 만든 거죠. 좌절시킨 겁니다. delay 하면은 지연시킨 거죠. expand는 확장하는 거고요. 네, 단어만 알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정답은 1번 가면은 되겠고. 자, 그리고 뒤에 뭐 있어요? as was shown, 이런 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정도의 뜻이고요. 우리 적도 주변의 종교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지문이었고 다시 한번 내신에 대한 대비는 연계 같은 것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자료실에다가 정리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저의 자료 보시고서 또 내신 대비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모든 선생님들이 또 자료실에 자료 넣어 주실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 강사가 제가 찍어드리는 그 연계가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충고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노력을 최소한만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무슨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영어 1등급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몇 프로였어요? 90점 넘는 비율이 6%였습니다. 6%. 6%면 정확하게 6.25 정도거든요. 6%면 100명 중에 6명이에요. 내가 100명 중에 6명 안에 들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중에는 우리 재수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도 있고요. N수생들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다 합쳤을 때 6%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6%가 아니라 100명 중에 한두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많이 잡아줘도 3명입니다. 그럼 내가 100명 중에 3명에 들려고 지금 공부를 한다고 칠게요. 1등급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영어는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1등급 비율이 계속 6에서 7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명 중에 뭐 다 빼고 나면 한 3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그거 하겠다? 내가 효율적으로 아주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성적 받겠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쟁이 아님에도요. 이게 상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죠. 내신은 정말 그야말로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누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서 그거 나오기 바라면서 등급 잘 나오기 바란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친구보다 비슷한 실력의 쟤네들보다 또는 저 친구들보다 내가 진짜 훨씬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뭐 저는 이 입시 현장에 여러분들보다 오래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매년 이런 걸 봤거든요. 누가 성공하느냐? 제일 무식하게 열심히 한 애가 성공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누가 얻느냐? 제일 공부 많이 한 애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누가 1등 하느냐? 제일 공부 많이 한 친구가 1등 합니다.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제일 많이 한 친구가 1등 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러죠? 선생님 타고난 머리예요. 뭐 그런 게 생각하는 게 되게 슬픈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 겁니다. 파이팅! 자, 우리 41번 갑니다. 요런 책이 있습니다. 딱 이제 기울여 썼다라는 거는 보통 뭐 책의 이름, 작품 이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What a plant knows라고 하는 거. 딱 봐도 식물이 뭐 아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책에서요. 이 생물학자인 데니얼 요 분께서는 describe 설명을 해줘요. Sophisticated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ies까지가 하나네, 요렇게가.
얘가 뜻이 많습니다. 이 sophisticated 하면은 뭐 세련됐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정교한으로 갑니다. 되게 정교한 정보 처리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the plants used to control their movements in response to stimulation 요렇게가 지금 수식입니다. 요렇게가 수식이고 식물이 사용하는 저런 정보 처리 능력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얘는 목적 나타냅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자기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교한 정보 처리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요 책에서 이분이 설명을 해준대요. 근데 여기서 바로 느낌 오는 게 약간 이상하죠. 식물인데 움직인데 근데 물론 움직이긴 움직이죠. 식물도 더 잘하니까. 근데 이게 막 정보도 처리한대. 근데 게다가 정교하대 그게. 와 진짜요. 식물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글입니다. 자 계속 가보면 플랜트 식물들은요. not only가 나옵니다. 뭐 할 뿐만 아니라 follow the sun. 그냥 태양을 따라가는 거죠. 뭐 하면서요? 그냥 그들의 stem 줄기를 bending 구부리면서 원래 식물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식물이 이제 보통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 줄기를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이면서 그냥 태양 따라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align, 딱 정렬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잎들을요. in such way, 어떤 쪽으로요? as to maximize exposure, 노출을 최대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노출? 빛에 대한 노출을요. 그리고 thereby, 그로 인해 가지고요. promote growth,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줄기가 휘어지는 거 말고도요. 잎들도 정렬을 하는 거는 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1번, A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maximize 한다면 minimize 아닙니까? 근데 이 맥락에서 이거 왜 정렬하겠어요? 햇빛을 최대화하는 게 맞겠지. 최소화는 진짜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A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계속 갑니다.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사실상으로는 anticipate 하면은 예측한대요. 진짜로 두뇌가 있어? 예측을 한대. 태양을 이제 떠오르는 거 일출이라고 하죠. sunrise. 일출을 예측한대요. 뭘로부터요? 기억해가지고.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는요. even when deprived of solar signals. 이제 deprive가 뭔가를 박탈하는 거고요.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박탈당한 거야. 이 어떤 햇빛에 대한 신호가 박탈당했을 때도요. retain, 유지합니다. 이 정보를 유지합니다. 며칠간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출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기억하고 막 이런데요. 자, 그래서 또 책이 나옵니다. Brilliant and Green. 딱 봐도 이제 식물들이 막 똑똑하다 막 이런 책인 거예요. 자, 이런 책에서 이분들께서는 argue, 주장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식물들은요, possess하다, 소유하답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not only가 나왔고요. 뭐뿐만 아니라 the senses of sight. 시각인데 보는 거. 얘는 촉각, 얘는 후각, 얘는 청각 이런 것뿐만 아니라 more than a dozen other sensory capacities that humans lack. 인간들이 부족한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이 감각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버는 감각 능력이 맞죠. 감각이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들이 시각, 촉각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각적 능력, sensory는 좀 당연한 맥락으로 바로 위에 거 보면서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도 좀 충격적이죠. 식물들 대단하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가지고요. The root of plant, 식물의 뿌리는 뭐한다? sense, 감지를 합니다. 뭐를요? 미네랄이랑 water content 하면은 수분의 함유량을요. 그 토양에 그걸 감지해가지고요. alter 하면은 변경시키는 겁니다.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accordingly는 그에 따라 가지고요. 그거 감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장의 방향을 바꾼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는 수분이 많아. 여기 수분 없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장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대단하네. Some are reluctant to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 자, 요 some은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reluctant가 뭡니까? 꺼리는입니다. 동사, 이거 형용사 모르면 큰일 나고요. 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label 하면은 우리 라벨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어디다가 이름표 붙이는 거 라벨 붙인다라고 하거든요.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식물들의 움직임을 뭐라고요? 이걸 행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이름 붙이는 거를 좀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은 꺼릴지 안 꺼릴지 몰라요. 밑에 거 봐야 됩니다. 근거가 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걸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식물들은요, 요걸 받았어요.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뭐가요? 어떤 신경이라던가 근육 같은 게 부족하죠. 사실 뭐 구조적으로는 요 플란트 무브먼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은요 이제부터 신경이라던가 근육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꺼려질 수 있겠네요. 요걸 보면은 요게 좀 부정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꺼리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just as they are. 자, 얘네들은요 이 식물들 말하는 거죠. able to breathe. 호흡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요. without lungs. 폐가 없이요. 오케이. 그쵸. 그리고 digest nutrient. 영양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without a stomach. 위장이 없이 돼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plants have the ability. 식물들은 능력이 있는 거죠. to move. 바로 그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얘네들도 움직인다, 행동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견해.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dismiss 하면 안 됩니다. dismiss 하면 일축하다 이거예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dismiss하면 안 된대요. 뭐를요? The absence of behavioral capacities in the organism. 이거는 그냥 틀렸죠. 왜냐면 지금까지 맥락 따라오면은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얘가 사실 식물 아니겠어요?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능력 인정하자 그랬잖아요. 식물의 행동 능력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부재를 일축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없다란 소리잖아. absence 하면은 있다가 들어가야죠. present의 명사형 presence 존재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식물들, 그런 유기체들이 이동하는 어떤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냥 일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 때문에요? 걔네들이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어떤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거 일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수식을 받으면서 뭘 담당하고 있나요? Behavior in animals, 그 동물들의 행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 그래서 식물들, 걔네들 안 움직이는 애들이야. 이런 능력 없어? 아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축하면 안 되는 거죠. 식물들은요, clearly, 명확하게, 분명하게 sense, 감지합니다. 뭐를요? environment, 환경을요. 그리고 learn, 학습도 하고요. store, 저장하다 아닙니까? 저장합니다. information, 정보 저장하고요. 그리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movement, 행동을 guide, 딱 안내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용한대요. 그들은요, behave,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One might say that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는 지능이 있다. 어떤 특정한 지능이 있다. 라고도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이런 걸 또 지능이라고 부른다면 지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this is true. 이것은 맞는 말이래요. As long as가 뭡니까?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이게 이제 지능,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이요. define, 이제 정의가 돼야 됩니다. In terms of가 뭐뭐의 측면에서잖아요. ability, 이런 능력의 측면이고요. 무슨 능력 측면이냐면은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푸는 겁니다. through 뭘 통해 가지고요.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상의 상호작용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 이제 그런 거를 지능이라고 한다면 식물은 지능이 있는 거죠.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막 스템도 이렇게 막 밴드를 하고 막 잎도 잘 정렬하면서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도 지능이 있다라고 이런 정의에서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보다는요, 이건 전통적인 정의죠. with respect to는 뭐뭐의 측면에서입니다. 무슨 측면에서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측면, 이건 좀 전통적인 견해죠. 이런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그런 견해보다는 이런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 식물들도 얘네들도 지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41, 2번은요. 요즘에 어떤 보편적인 문제들 수준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소재 면에서 조금 편안했죠. 근데 이게 또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41, 2번이 대단히 어렵게 나오고 특히나 이제 42번이 그리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42번을 잘 틀리는 친구들은 한번 또 모의고사 다음 대비해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패턴도요. 제가 이제 그 자료실에 있다 그랬죠. 스튜던트간 자료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영어든 영어 독해 연습이든 똑같이 넣어놨으니까 가셔서 그 자료만이라도 다운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식물 성장은요. up to가 뭐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 토양의 어떤 컨텐츠 하면은 거기 이제 함유되어 있는 성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달려있다라는 건데 전혀 아니고요. 식물은 그냥 다 집어넣어놨죠. 식물이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얘 빼고는 거의 다 식물이 있는데 식물들은요. do는 동사 강조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have intelligence,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네요. 오, 제목 좋아요. 식물들은요. know, 알고 있대. 인 괜찮아. 근데 뭐를요? 태양이 보내는 신호의 비밀을 알고 있대요. 이상한 소리 하죠? 자, What plants and animals need for survival. 식물과 동물이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소리 전혀 아니고요. Benefits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challenges는 보통 어려운 점들을 말하거든요. Living in nature,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의 이점은 무엇이고 challenges,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휘면에서 이상했던 것은 사실 식물이 이미 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약간 말은 어려웠죠. 말은 어려웠지만 부재가 아니라 presence라는 존재로 정반대로 바꾸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맞아. 43에서 45.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엄청 쉬운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면은 이거 마지막에 진짜 울면서 풉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시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 평소에 그래서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모자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민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독해도 좀 안 되고요. 아직은 유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결국에 시간이 모자란 거지 내가 영어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시간만 모자란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면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도요. 시간을 좀 단축하면 좋죠. 이거 다 읽고 푸는 친구들 있나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결국 43번 순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알려드릴게요. A번을 읽죠. 그러면은 B, C, D의 첫 문장만 읽어봐요. 다 읽지 마시고요. B, C, D의 딱 첫 문장만 연결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워내면은 바로 연결됩니다. 보여드릴게요. Once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죠. 두 명의 친구가 있었고요. 이름은요, 뭐 아밋이랑 카난이라고 할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밋이란 사람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Buying a buffalo를 사려고 했습니다. So 대신 뭐뭐 하기 위해서죠. 체크해 두시고요. 뭐 하려고? He could sell his milk for money. 돈 벌려고 우유 팔려고요. 그는요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또 다른 버팔로를 사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요. 이제 우유 팔아서 생긴 그 돈을 가지고요. 수대 또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소득이 생기면 이제 그게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팔로 사서 우유 만들고 우유 팔아서 버팔로 사고 버팔로 사서 우유 만들고 우유에서 버팔로 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He'd buy a third buffalo.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요 얘가 이제 뭐 미래 어느 날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버팔로를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는요 이 계획을요 shared 나눴어요. 공유했습니다. 이 카난이라는 친구랑 나눴는데 이 친구도요 also thought it was a great idea. 야, 그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까지가 A번 끝이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일단 B번은 바로 있으니까 바로 볼까요? B번의 첫 문장 봐봐요. 카난은요 took his wife's words seriously. 끝났죠? 연결 안 되죠? 왜? 이 뭔 소리예요? 그의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무슨 말 했나요? 아내 등장도 안 했거든요. 요거는 B번이 무조건 날아갑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C번 한번 갔다 와볼까? 나중에요. 이 친구가요. 아미시오 told this idea to his wife. 그의 아이디어를 아내에게 말했다는 C번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D번 먼저 가볼까요? 아미시라는 친구가요. took good care of the buffalo and started selling milk. 갑자기 버팔로 샀다고? 버팔로 잘 돌봐주고 우유 판매를 시작했다는데요. 샀어? 언제? 말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뭘 사고 뭘 돌봐줘야죠. 갑자기 왜 돌봐줘요? 이런 거예요. 사실 앞선 문제들 36번, 37번도 이런 논리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다 읽고 나면 헷갈려요.
다 읽지 마시고요. 첫머리만 보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C번으로 시작하죠. 그럼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게 CBD 아니면은 CDB거든요. 요 두 개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C번은 겁나 빨리 가는 거야. 이게 별로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 빨리 갈게요. 자, 나중에요. 이 친구가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아내에게도 말했는데요. 아내가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녀가요. 이제 막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에미스 아내는요. handed over 건네줍니다. 그녀의 보물을 건네줍니다. 그에게요. 이거 팔아가지고요. 파워팔로 사세요라고 그녀가 말을 해줬고요. 하면서요. 와, 너무 기뻤어요. 이 말을 아내에게 들으니까 너무 기뻤고요. 자, 반면에 캐넌의 와이프는요. 별로 안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We don't have anything left with us except jewelry. 우리는 주얼리를 제외하면은 남아있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What if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팔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우리 모든 돈은요. will go to waste. 다 낭비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주얼리 하면서 뭐라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칸난의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갈까요? 당연히 B번이죠. D번 가서 소 키우면 안 돼요. 버팔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B번으로 갑니다. 아내가 한 그 말을 카난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딱 맞죠. 그 다음에 또 빨리 읽어. 빨리 읽으면서 이제 다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이건데 D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더 빨리 읽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다음날 됐죠. 이제 그 걱정을요. 에미씨라는 친구랑 나눕니다. What? 아니, 버팔로가 어떻게 죽어라고 이제 에미씨 물어보죠. 아니 얘가 이제 사는 날 그날 죽지는 않겠지. 근데 아니 얘가요 곧 그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막 물어봤더니 이 캐나나 아니 너는 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통 picture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 여기서 사실 상황이지. 상황에 왜 최악의 면만 생각을 하니? 막 이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요 이 친구를 convince 설득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캐나는요 decided not to buy a buffalo. 버팔로를 안 사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에머슨요, but a buffalo of his own. 자기는 이제 버팔로를 샀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이제 샀죠. 사니까 이제 돌볼 수 있지. D번 가서. 이 에머슨요, 이 버팔로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유를 팔기 시작을 했고요. initially 처음에는 이런 짓이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 이 친구가 고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However, 하지만 그는요, 직면을 했죠. 맞섰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문제들에 맞섰고요. 이 캐넌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who saw his friend going through so many difficulties. 그의 친구가 그렇게도 많은 어려운 점들을 go through, 겪어나가는 거를 지켜봤던 그 친구인데 좀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의 상황에 대해서요. 근데요, 반면에 에머슨요, saw his bright future. 그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봤고 그의 그 블랙 버팔로에서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버팔로는 죽지 않았고요.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에밋이라는 친구가요.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또 다른 버팔로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whereas 반면에 이 카나라는 친구는요. remained 남았습니다. 맨날 웨이지가 임금이죠. 그냥 임금 하루하루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됐고요. 그 친구도 후회했습니다. 이번은요. 지금 카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고요. 이 친구는 후회했죠. 그의 pessimistic, 비관적이었던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접근을 아이고 나 너무 비관적이었네라고 이렇게 후회를 했다라는 역시 교훈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고요. 언제나처럼 빨리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이것도요. 정답률 굉장히 높거든요. 90% 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한 4분, 5분 걸려서 풀고 저와 같이 푼 친구들은 첫머리만 딱 보니까 나오지도 않은 와이프 나오는 B번 날려버리고 사지도 않은 소를 돌보는 D번 날리면 C번으로 출발해버리면 이게 시작만 잡으면 어차피 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딱 읽어나가고 B냐 D냐 딱 확인해서 딱딱딱 가면은 이거는 뭐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달랐던 거 누굽니까? 5번에 있는 요 사람 달랐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빠르게 읽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워낙 쉽기 때문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처음에 에밋이라는 사람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월 이 모의고사에 대한 모든 해설을 마치는데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이거는 결코 뭐 제가 뭐 명언을 좋아하거나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멈추면 끝이에요.
가다가 포기하면 그대로 그게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적 상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도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